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3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NBA 7가지 경기, 멘트 또 야무지게 열심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하나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샬럿이랑 시카고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시카고. 자, 요 매치업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홈팀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드에 대한 뎁스가 많이 얇아져 있거든요. 뭐 라멜로 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트레 맨이라든지 뭐 섹스턴이라든지 1번 포지션을 봐줄 수 있는 자원들이 대거 이탈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심슨을 지금 1번으로 써주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크누펠이 또 1번으로 올라가주는 빈도수도 꽤나 많은 상황인데 이번 시즌 샬럿은 어떤 팀이죠 사실? 일단은 핸들러를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수비를 이제 모아놓고 이런 쿠누펠, 밀러, 브리지스, 슈터들에게 패스한 이후에 이런 스팟업 자원들의 성공률에 따라서 좀 기복이 심한 팀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최근에 샬롯이 확실한 1번 자원도 없는 상황이고 팀 전체적으로 야투가 사실 부진하고 있는 구간.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시즌은 아닌데 최근에 대한 득점에 대한 지원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곽에서의 득점 지원이 전혀 안 돼주는 모습. 많이 아쉽죠 사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핸들러도 없는 상황이고 스팟업 자원들의 야투 감각 자체도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샬럿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 지금 몇 연패죠? 얘네가 지금 7연패 장줄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동일 기간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평균 득점이 104득점, 실점이 116.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 동일기간 마진은 마이너스 12.8. 전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에서는 사실 팀 야투가 떨어지고 있고 실책이 많아지고 있고 제공권에 대한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수비에서는 팀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샬럿도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고 시카고도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은데 양 팀 다 공통점은 템포를 낮추고 가져가는 구간이거든요. 템포는 느리고 야투는 떨어지고 포지션이 마무리가 안 되고 실책에 대한 비율은 올라가고 있고 종합해보면 사실 뭐 승패 예측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고요. 235.5라는 기준점 대비했을 때 저는 사실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승패 예측보다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애틀란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뭐 양 팀 다 높은 에너지 레벨이 동반이 되고 있고 빠른 템포를 조금 예측하기가 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홈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죠? 이번 시즌 사실 턴오버가 꽤나 높은 팀이에요. 이제 디트로이트의 경기를 보시면은 포제션당 턴오버 비율이 13.7%, 리그 전체 21위 수준. 최근 5경기에서는 이제 경기당 턴오버 개수가 17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은 턴오버가 실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허니웨이의 경기력이 최근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실책은 많아지고 야투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내일 매치업 상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에서의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뺏는 수비를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이거 내일 매치업 상대가 다니엘스와 매치업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다니엘스는 상대 에이스들 정말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닝햄과 다니엘스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커닝햄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 실책에 대한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매치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지금 디트로이트가 결국에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 두렌, 해리스, 폴 리드, 스튜어트 밸류 높은 골밑 자원들에게 패스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좀 퀄리티 높은 패스에 대한 빈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금 넉넉하게 골 밑으로 들어가는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애틀랜타의 수비가 워낙에 빡빡하고 앞선에서의 수비가 또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디트로이트의 화력이 조금 반감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자, 반면에 원정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빠지죠? 뭐 트레이 영이라든지 뭐 포르징기스가 지금 빠져 있는 구간인데 사실 애틀란타의 강점은 조금 탄탄한 윙 뎁스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트한 수비, 뭐 스위치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컨택 능력. 특히나 지금 애틀란타가 퀸 스나이더 감독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 상대의 상성에 따라서 조금 템포를 잘 조절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격에서는 최대한 많은 오프볼 움직임 가져가 주면서 이제 스페이싱에 의한 확률 높은 공격을 많이 가져갈 것 같고 템포 자체는 애틀란타가 주도하는 약간 다운 템포, 수비 위주의 경기,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힐라90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직전 양 팀의 맞대결에 있어서는 99대 98, 양 팀 다 세 자릿수 득점이 안 나오는 약간 타이트한 경기, 접전 저득점에 대한 경기가 분명히 직전 경기에서도 나와줬었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커닝햄이 지금 조금 경기력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애틀란타 플랜이라든지 뭐 역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4.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와 인디애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인디애나. 자, 요 매치업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좀 가장 거슬렸던 부분이 타이릭스 맥시가 지금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뭐 질병 이슈가 있고 내일 사실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는 해요. 뭐 80%, 90%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출전이 될지 안 될지는 체크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는 이제 백코트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팀인데 뭐 에드지컴이라든지 맥시, 맥케인, 그라임스까지 최근에 백코트 자원들에 대한 뭐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상적인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사실 뭐 필라델피아가 뭐 타이리스 맥시라든지 엠비드라든지 2대2 게임 가져가면서 뭐 미스매치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스팟업 자원들을 활용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은데, 다만 변수가 이 엠비드가 최근에 슈팅 감각이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백코트 자원들에 대한 아니면은 뭐 스팟업 자원들에 대한 슛감 자체는,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자, 반면에 원정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은 명확하게 있거든요. 이번 시즌 인디애나가 홈에서 가져가는 평균 득점이 115.9득점, 반면에 원정에서 가져가는 평균 득점은 105.7득점. 기복이 조금 심합니다. 특히나 인디애나가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미드레인지라든지 3점 라인에서의 야투 기대값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자, 종합해 보면은 양 팀 다 사실 실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포지션이 마무리는 될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의 경기? 뭐 제공권 확보에서의 이점이라든지 조금 더 나은 필드골 확률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필라델피아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필라델피아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같이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필라 승이나 아니면은 뭐 230.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 요렇게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워싱턴이랑 클리블랜드 경기 보겠습니다. 자, 워싱턴 클리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체급에서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워싱턴이 이번 시즌 3승 19패 총 22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단 3승, 승률이 지금 13.6%죠. 반면에 클블은 지금 14승 11패, 5할이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워싱턴의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됩니다. 뭐 경기당 평균 실점이 128.27실점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가장 많은 실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3.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내일도 사실 팀 구성을 봤을 때 뭐 수비에서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자원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키스퍼트라든지 미들턴, 사르, 뭐 쿨리발리 핵심 슈터들도 또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이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맞춰주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수비도 안 될 거고 화력으로 그 부족한 수비력을 메꿔주기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클리블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갈란드가 복귀했죠. 복귀를 했고 컨디션이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미첼이 정말 좋아요. 경기당 30.5득점에다가 50.2%의 필드골 확률. 고점에서의 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첼이. 다만 지금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점에 대한 야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는 점이 거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클리블랜드의 3점 야투가 반등 가능성이 가장 보기 좋은 팀이 사실 워싱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클리블 승이라든지 아니면 14.5 마헨 5번의 포지션 이상으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클리블이 내일 경기 이후에 이제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홈으로 돌아가서
샬럿과의 매치업 일정 자체도 조금 타이트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마행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기는 해요. 뭐 클리블이 지금 야투가 3점이 안 터져주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워싱턴이 그래도 접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제 저와 같이 클리블랜드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다,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도출값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뭐 요거 클리블 승 아니면 14.5 마행 가능성까지만 언급해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번은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블 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멤피스랑 유타 경기 볼게요. 멤피스 유타. 자, 홈팀 멤피스가 이제 클리퍼스라든지 포틀랜드를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최근 이 멤피스의 주요 전술이 뭐죠? 일단은 뭐 4번, 5번 자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줍니다. 뭐 짜렌 잭슨이라든지 란데일이라든지 ED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란데일도 최근에 잘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짜렌 잭슨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트를 최대한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평균보다 더 많은 2점 라인 공격과 훨씬 더 높은 2점 성공률, 자유투 라인에서도 훨씬 더 많이 던져주는 이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유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포스트에서의 사이즈, 뭐 너키치라든지 마카넨이 높이가 낮은 팀은 아니고 이제 박스아웃에서의 강점도 있거든요. 다만 순수 컨택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세로 수비, 아니 가로 수비에서의 약점이 조금 있다 보니까 2점 야투 허용률이 58.2%, 리그 전체 28위 수준. 파울 관리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란데일이라든지 뭐 짜렌 잭슨이 들어갔을 때 충분히 유타를 상대로는 위협적인 모습, 높은 성공률이 유지되는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반면에 원정팀 유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비 능력은 많이 떨어지죠.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거 다들 아실 테고, 이 부족한 실점에 대한 억제를 화력으로 좀 메꿔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원정에서는 이런 슈터들에 대한 야투 기대값 자체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마카넨 같은 경우에도 사실 4번의 매치업을 지금 보시면은 마카넨과 자렌 잭슨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마카넨이 좀 자유롭게 많이 야투를 시도하고 메이드 시켜내기가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멤피스의 승이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유타가 사실 원정에서에 대한 야투 기대값도 떨어질 뿐더러 상성에서도 조금 많이 밀리는 듯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멤피스 승리 가능성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그 다음에 240.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자, 댈러스랑 브루클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브루클린. 자, 요 매치업은 이제 댈러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은데, 지금 댈러스가 직전 어디를 잡고 왔죠? 휴스턴을 잡아내고 왔습니다. 최근 5경기 가져가면서 4승 1패. 경기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였던 1번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를 네마드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윌리엄스가 되게 잘 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쿠퍼 플래그는 사실 자기 자리 다시 찾아갔고 앤서니 데이비스까지 복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댈러스가 공격과 수비수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쿠퍼 플래그라든지 앤서니 데이비스가 원투펀치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스팟업 자원들도 확실하게 야투가 터져주는 구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최근 확연하게 더 많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3점 라인 야투, 2점 라인 야투, 자유투 라인에서의 야투까지도 전부 다 명확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마포주가 좀 많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로우니도 최근에 같이 살아나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가장 큰 브루클린의 리스크라고 할까요? 약점이라고 할까요? 이 클로우니에 대한 이 마포주에 대한 좀 의존도가 많이 높습니다, 사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로 데민이라든지 사실 테렌스 맨이라든지 백코트 자원들에 대한 밸류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뭐 슈팅 효율도 안 나오고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마포주나 클로니 쪽으로 더블팀 계속 들어갈 거고 이제 세깅 디펜스 가져가면서 이제 더블팀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돔수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고로 데민이나 테렌스 맨이 야투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메이드를 해줄 수 있겠느냐? 뭐 메이드가 된다면은 수비를 좀 수정해야 되겠지만 저는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팀 체급 차이가 조금 명확하게 보여진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마포주에 대한 슛감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더블팀에 막힌다든지 라고 한다면은 브루클린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없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댈러스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골든 스테이트랑 이제 미네소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 미네. 자, 스테픈 커리가 5경기 결장했었죠. 5경기 결장했었고 5게임 만에 복귀를 가져가거든요.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전술이 뭐죠? 일단은 뭐 스크린 정말 많이 이용하고요. 스크린 플레이가 기본적인 옵션이고 많은 오프볼 움직임. 그래서 이것에 의한 스페이싱에 대한 이런 효율이 괜찮은 팀인데 사실 커리를 지금 디비첸조가 마크를 가져갈 건데 아마 계속해서 스크린 타고 뭐 오프볼 움직임 많이 가져가 주면서 디비첸조가 완벽하게 스테픈 커리를 마크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미네소타가 또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고베오라는 이런 친구의 세로 수비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일단 골스의 또 하나의 강점이 뭐냐면은 뭐 커리, 리차드, 힐드, 뭐 버틀러, 포스까지 슈팅 레인지가 깁니다. 그래서 고베오가 버티고 있는 골밑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림 근처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은 야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강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네소타의 수비를 만나서도 골스 입장에서는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최소한 뭐 110득점 이상, 120득점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반면에 원정팀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콘리가 지금 빠지고요. 에드워즈가 지금
이제 발에 좀 부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출전이 될지 안 될지, 된다면은 뭐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 아니면은 뭐 컨디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는 있거든요. 다만 지금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랜드리라는 또 하나의 에이스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맥다니엘스라든지 뭐 셰넌, 라즈 리드, 뭐 하이란드 이런 친구들, 뭐 클락까지 전체적인 야투가, 스팟업 자원들에 대한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 그다음에 골스 대비했을 때 사이즈에서의 이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양 팀이 어느 팀이 더 수비에서에 대한 강점을 보여줄래,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공격에서 필드골 확률에서 높은 에버리지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스 일반 승리 정도, 아니면은 22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골스 승에다가 그 다음에 229.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거든요. 자,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아침에 이제 오후 경기 분석 멘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도 관심에 따라서 많이들 가입들 해주시면 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무리할게요.